황금, 황년, 황백을 쓰는 상황하고 용골, 모래를 쓰는 상황이 그게 구별을 잘 해야 돼. 나도 이제 해보니까 같이 이제 뭔가를 진정시키는 건 같단 말이야. 근데 명확하게 하나는 쓴맛이고 하나는 짠맛이야. 그러면 이제 짠맛과 쓴맛의 차이, 약성의 차이는 뭐냐면 불을 끄는 건 같는데 이 고미는 심열을 끄는 거야. 한미는 수의 열을 끄는 거야. 수의 열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열이라는 거는 실제 붉은 게 드러나. 벌겋게 붉은 게 드러나. 그 다음에 좀 흥분되는 듯한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양적인 그런 모습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용골이랑 이 한미를 쓸 때에는 뭔가 움츠러들었어. 움츠러들고 이 열 같은 게 이렇게 없어. 그 다음 근데 그럼 왜 이게 열같이 나타나느냐? 조해서 그렇거든. 건조해가지고 그 열은 실제 막 열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조에 가까워. 그래서 대부분 초조불안이 많아. 근데 맥을 잡아보면 약간 삭하기도 하거든. 이게 실홍하는 이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좀 삭한 듯한, 뭔가 삿된 듯한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니한테 물으니까 맥이 상당히 약하다고. 그래서 내가 삭한지 물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내가 그러면 좀 과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 빼자고 했는데, 그래 뭐 조금 쓰는 건 또 뭐 나쁘지 않지 않겠나. 한 일주일 쓰는 거. 처음보다는 그래도 문제 왔을 때는 좀 힘이 그래도 조금은 힘들죠. 그 하고 이런 거는 뿌듯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는 그 환자 그거를 내가 쭉 읽어봤어. 새로 읽어보니까 그렇더만 아빠가 그 뭐라 한 이후에 고등학생이지. 고3인데 빈뇨가 있대. 빈뇨가 있고. 그래서 이 한미와 고미의 차이가 그런 거야. 그래서 확실히 고미를 쓸 때는 어떤 붉은 게 드러나야 돼. 붉은 게 드러나야 되고, 한미는 어떤 불안, 고미는 오히려 좀 화내는 거 비슷해. 약간 꼭 규정할 수 없는데 양적인 어떤 성함이라고 하면, 삿됨이라고 하면 그 한미를 쓰는 건 초조불안, 그 음적인 움츠려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긴장한 게 또 이제 초조불안이지만 멍해가지고 두근 반색 표정은 멍 때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 딱 그런 경우인 것 같더라고. 침 맞을 때 그게 드러나더라고. 침 맞으니까 못 긴장하지. 그러니까 그게 불안이야. 그래서 지나고 와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연고를 쓰는 것도 괜찮겠다 싶더라고. 한 5분 정도만. 그래서 한미와 고미의 차이가 그래. 그래서 생과계로 연고를 모래 쓸 경우가 좀 있어. 나도 옛날에는 잘 안 썼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그렇게만 생각있는 거야. 연골 모래는 정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삽재다. 그렇게만 이제 머릿속에 넣은 거지. 그럼 니도 진료해봐서 알지만 유정되는 환자가 한년에 몇 명 오더라. 내 10년간 유정된다고 하면 5명이 안 와. 아니면 조르다 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는 가끔 있지만 없어. 그러니까 쓸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지나보고 쭉 보니까 이게 이 약성가에 보면 설정, 루혈, 유정, 몽설, 유정인가? 그래 돼 있잖아. 그게 나는 글자로만 해석했어. 그래서, 남자가 정이 빠져나간다. 근데 뒤에 뭐라 하면 붕대장웅이라 돼 있거든. 붕대라는 거 혈붕이잖아, 혈붕. 그러니까 피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래, 정, 혈, 진액이잖아. 땀도 빠져나가. 초조불안해가지고 손발 갑자기 땀 확 나는 그런 사람, 시험 때 되면 갑자기 불안해가지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건 화내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 그게 음적인 삿됨이야. 그런 데 쓸 수가 있어. 땀도 많이 난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거 조금 쓸까, 작약만 쓰기에는 조금
그래도 감초 이런 걸 했는데, 좀 그래. 그래서 그 구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다들 안 오시는데, 우리, 안 온다는 얘기 별로 없었는데. 김태우 교수님하고. 연골이 할 때 갈아서 써야 돼. 용물 다 그게 갈아서 나오잖아. 덩어리. 덩어리. 그냥 대충 부수면 된다. 그냥 대충 부수면 된다. 그럼 저 문 닫을까? 네. 자, 이제 우리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짧은 걸로. 야, 니 가면 3명밖에. 근데 보통 오면 내한테 안 오면 연락 오는데. 명상의 관심, 이것이 목적, 목표라는 건 자, 시작해 봅시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부드럽게 감아보십시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양손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세요.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가락 끝까지 마음의 눈으로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배꼽 아래 단전이 있는 부위에 마음을 모아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면 아랫배가 둥둥해지고 숨을 내쉬면 아랫배가 살짝 꺼질 겁니다. 그렇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잠시 뒤에 종소리가 3번 울려오면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하나에서 10까지 수를 헤아려 보십시오. 호흡의 길이는 각자 자신에게 맞추면 됩니다. 긴장을 풀고 들숨과 날숨을 따라 마치 파도를 타듯이 그렇게 유연하게 호흡을 따라가 보십시오.
어떠셨나요? 수를 헤아려 가는 동안 혹시 숫자를 놓치진 않았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수를 헤아리다 숫자를 놓쳤을 때 헤매지 마시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졸거나 잠들진 않았는지요? 물론 졸거나 잠드는 것은 휴식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자신이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수식관을 할 때는 깨어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이 수식관을 매일 연습하다 보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자신감도 생길 것입니다. 오늘부터 명상을 좋은 친구로 만들어 보십시오. 자. 네. 안녕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약성가부터 한번 해볼까요? 맹문동 사상자. 맹문동 먼저 하자고. 사상자 내 앞에 있으니까 사상자부터 하자. 사상자도 뭐 그렇게 많이 안 쓰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가 맛이 또 그렇습니까? 네. 자, 이거 들고 가. 저는 이거 걸렸는데. 자, 하나씩 먹읍시다. 네, 좀. 자, 사상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자는 이제 주문을 하면 털이 다 달린 채로 옵니다. 드셔보시면 알지만 사상자가 털이 있으면 굉장히 텁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해준다고 하는 데에서는 보면 믹서기로 돌려가지고 그나마 털을 조금 깎아오는데 그것도 다 안 깎여요. 이제 사상자 털 제거하는 거는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땅바닥에 장갑 끼고 땅바닥에 부어가지고 손으로 문대라는 거예요. 뭐든 이제 보도블럭 같은데. 근데 해보니까 그래 하니까 이 완전 이 바닥에 먼지도 많고 하잖아. 그거 어떡해. 그래가지고 빗자루를 쓸어가지고 뭐 난리라는데, 그럼 먼지는 다 어떡해. 그래서 이제 고안한 게 체에다가, 이제 사상자가 얼마나 하냐면, 요 글씨보다 하나, 뭐 여기 이런 글씨보다 폰트 한 9, 10대는 글씨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체에다가 이제 붓고 손으로 막 비비면 빡 빠져나갑니다. 제 블로그에 아마 사상자 시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깨끗하게 갈립니다. 그래 안 하면은, 텁텁해서 못 먹습니다. 수치 않은 걸 먹었다가 간에 무슨 생각?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단 굉장히 텁텁합니다, 맛이. 그 털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상자 쓰는데도 잘 없지만, 쓸 때 그냥 털 제거 안 하고 다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털 제거해준 사람이 없어. 털 제거 안 하면, 못 먹습니다. 자,
동영이가 없으니까 형우가 네. 요 사상자 읽어볼까 약성가. 사상고온, 하기온중, 음위습양, 오창거풍. 여기서는 악창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사상자는 자 마담 봅시다. 오 많이 쓰네. 많이 쓰네. 그래도 이게 그나마 털 벗겨서 텁텁한 맛이 없는 겁니다. 한 500g을 이제 털을 이제 제거를 하면 한 300g 남습니다. 300g도 안 남나? 이거 아까워라. 안에 까만 거 있고 그 겉에 껍질도 좀 있잖아요. 껍질 다 버려야 돼요. 까만 거만 쓰는 거. 아니요. 껍질은 안 벗겨져요. 아무리 해도. 가시면 포기질 때 있던데. 물론 그게 되긴 되죠. 그거 못해요. 그리고 안에 거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뭐 그렇게 안에 것만 하면 좋겠지만 안 돼요 그게. 그거 불가능합니다. 네. 제가 아무리 문질러 봐도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 안에 무슨 얘기인지 알까? 그 안에 시커먼 게 조그만 게 진짜 작은 게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나마 그냥 이랬으면 됩니다. 사상자는 이제 고이 보면 맛이 보면 다빈아 이 맛이 좀 어때? 맵싸요. 근데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텁텁하지는 이거는 이제 갈아서 그래. 이제 텁텁한 거 내가 다음에 한번 끓여가줄까? 이게 좀 맑죠, 약간. 가볍습니다. 쓴데도 가볍습니다. 쓰다는 거는 뭔가 염증을 잘 보는데, 이게 황금, 황년, 황백처럼 무거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볍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은 씁니다. 고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향이 좀 있어요. 이게 특별히 약 자체에 뭐 어떤 막 그 향초처럼 그런 향은 아닌데, 입에 계속 확 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여성분들 아니면 남성분들 그 사타구니 쪽에 그 습진, 요런 데 많이, 가렵고, 이런 데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가 제일 습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약간 이 쓴맛과 향기로 좀 없앱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기온중이라 돼 있는데 뭐 아마 이제 부위가 이 사타구니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쓰고, 그 다음에 소문학회에서는 이걸 많이 쓰는 이유가 이 고온하다고 보는 거예요. 보통 고한 약은 다 쓰면 찬데 고온한 거예요. 고온하다는 말은 잘 안 막힌다는 뜻입니다. 이 약을 쓰면 잘 안 막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피부병에 뭐 세돈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쓴 약 많고 많은데 굳이 사상자 여러분들 많이 쓸 때에는 피부 환자 한 2명만 있잖아요. 사상자 계속 깔아야 됩니다. 내가 사상자 갈러 한다. 직원들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직원들 다 이제 다 요겁니다. 이게 갈면 먼지가 다 옷에 다 묻거든요. 그래서 야외에 나가서 갈아야 돼. 그 건물 안에서 갈면 이 먼지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욕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책상을 하나 붙일까? 요거를 옆으로 조금만 당기고, 요거를 조금 따라서. 안 가져왔다. 네, 제가 택배 보내드릴게요. 주세요. 안 드신 게 나아요? 네네. 자, 그래서 사상자는 이 습진 이런 데도 쓰고, 그 다음 두드러기에 씁니다. 두드러기에 쓰는데 이게 습여를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드러기가 어떤 형태냐면 불룩 좀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냥 이제 빨간색만 있다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이제 구진처럼
크든 작든 좀 튀어나와야 됩니다. 튀어나온다는 게 습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쓴다는, 이게 얘가 이제 신향산이라고, 이게 제일, 얘가 적중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 약성가 조금만 더 보면, 음위습양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위라고 하는 건 이제, 남성분들 음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발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럴 때에는 보제를 써야 되고,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이럴 때에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어떤 특징적으로 습기에 의해서 생기는 그 나이의 어떤 과로나 이런 걸로 생긴 게 아니고, 그런 의미지,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습기가 진물이 나면서 가렵고, 요런 데 오히려 적당합니다. 악창거풍, 그래서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데 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같은 이 쓴 약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부병이라고 하면 황금, 황련, 황백이 대표적이겠죠. 그러면 황금, 황련, 황백도 온청음이라는 아니면 황련해독탕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피부병에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쓰는 피부병 상황하고 지금 사상자를 쓰는 상황이 어떻게 다를까요? 약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황금, 황련, 황백이 세 개가 다 차이가 있지만 한 뭉뚱그려서 그걸 그냥 고한한 약이라고 보고 그것들을 쓰는 거하고 지금 요 사상자의 이 피부병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약성의 차이를 일단 봐야 되겠죠. 일단 공통점은 쓰다라는 겁니다. 약 자체가 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붉다라든지 이런 데 씁니다. 피부병이라도 좀 붉게 가렵고 이런 데 씁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뭘까? 그냥 같은 거 먹으면 되게 입에 쓴맛이 좀 오래 나는 되게 자극적인데 쓰지만 빨리 사라지는 나는 안 사라지고 있는데 지금 입에 계속 있는데 그래도 덜한 것 같아요. 다르 완전 다르지. 깔끔한 거. 이게 아까 표현을 제가 가볍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뭔가 좀 가볍지. 예. 황금, 황련, 황백은 셉니다. 봄이약 중에 제일 대장이지. 대왕이 더 세겠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나타나는 게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하나는 뭔가 가벼우면서도 좀 쓴 약이고 뭔가 향기도 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굉장히 오직 고미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 저는 그 열감이나 이런 붉기 정도가 좀 설명해 봐봐. 공룡 같은 거 좀 더 걸겋게 좀 심하게 좀 드러날 거. 확실히 황련이라는 게 짓누르고 꺼주고 하는 확실한 작용이 있다 보니까 그 나타나는 게 굉장히 격렬하게 붉게 격렬하게 튀어나올 것 같다. 또 사상자는 작게 느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황련이나 이런 거 쓸 때 분명히 붉어져야 된다고 표현했어요. 이 사상자는 별로 안 붉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타구니 이런데 남자분들 아니면 여성분들 이게 음부 가렵다고 할 때 보면 벌겋게 안 됩니다. 조금 긁으면 좀 벌겋죠. 근데 대체적으로 안 벌겋습니다. 오히려 진물이 좀 난다든지 여자분들은 냉이 좀 난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거기가 붉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거는 이런 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용담사간탕이라든지 이런 어떤 확실한 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요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별로 안 붉어요. 안 붉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피부에 다 이 두두두두 올라오더라도 한 부분에 굉장히 밀집도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다다다다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색깔도 그렇고 하나는 완전히 새빨갛게 해서 벌겋게 돼가지고 하는 경우고 하나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약간 붉은 정도. 약간 붉은 정도. 피부병이 있든 음부에 무슨 문제가 있든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황금황년 황백을 쓰실 때에는 확실하게 붉어질 때 쓰셔야 돼요. 그러면 효과가 금방 납니다. 그리고 황금황년 황백은 오래 먹는 약이 아니에요. 실열이기 때문에 그 약은 딱 들어가면 바로 폐가 납니다. 열이 나든 뭐 하든. 근데 그거를 뭐 한 달 먹었는데도 비슷하다. 그거는 뭔가 다른데 잘못이 있습니다. 오히려 적응증이 아닐 수가 있어요. 확실한 약은 그렇게 오래 안 씁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향산이 이 은진, 소위 말하면 두드러기 초기에 대표적으로 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방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치, 비위, 허, 습열, 혈울. 비위에 허해가지고 습열이 생깁니다. 거기에 혈울, 혈울까지 됐네. 피가 이제 이제 이 습기가 있으면서 피도 응결되니까, 피가 응결되면 이제 열도 좀 생길 거고, 거기에 습기가 딱 붙으니까, 이게 뭔가 이제 유형체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성은진, 적백소양. 시뻘건 게 아니고, 적백, 뭐 조금 붉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불룩한 것도 있고, 시뻘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습기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습기를 해결을 하고, 혈열을 조금 보면 되겠다. 대표적인 게 이런데 창출입니다. 창출. 창출 사상자. 복룡은 습기를 보는 거니까 뭐 창출, 복룡 좋죠. 그래서 창출 사상자 두 돈 딱 한 거 보면 이거 전날에 뭐 음식 잘못 먹고 술 잘못 먹고 뭐 고기 같은 거 잘못 먹고 디비진 거예요. 가렵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환자가 올라오는데 뭐 두두두두두 올라오는데 색깔이 시뻘건 게 아니고 조금 빨갛긴 빨갛죠. 빨갛긴 빨간데 새빨간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찌꺼기 위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창출 사상자. 그 다음에 당귀. 당귀를 왜 쓰냐면요. 이제 초기에는 당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당귀라는 약은 보약입니다. 보약. 지금 습기가 많은데 당귀 쓰면 안 좋습니다.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기혈이 약한 사람이 오면 당귀 천궁이 손이 갑니다. 그런데 이 주의해야 될 경우를 한 번씩 겪어요. 그게 뭐냐면 위가 안 좋은 사람들 당귀 천궁은 그거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확실히 보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쓰더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는 아마 평소에 피부가 건조했던지 아니면 피부병이 조금 오래되었던지, 혈울이 되는 게 처음에는 혈울로 열이 생기겠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소모가 되죠. 소모가 되면 까칠해집니다. 피부가 거칠해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이게 평소에 이제 혈허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두드러기가 조금 시간이 지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인삼, 연교를 저희 이제 다음에 먹어볼 텐데, 연교가 먹으면 쓰기도 쓰지만은 이 황년하고 다르게 굉장히 이것도 깔끔하고, 이거보다는 더 씁니다. 더 쓴데도 깔끔하고 예리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교를 보면 그 좁쌀 두드러기, 좁쌀 여드름이라고 하죠. 그 크기가 다다다다다 있는 거예요. 크기가 둥충둥충한 거는 습기가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좁쌀은 조그맣게 다다다다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하면서 요 덩어리 이제 대가리가 좀 벌겋고 좁쌀 같이 올라오는데 요 딱 연교가 좋습니다. 혈열을 보는 작용으로 연교 적작약 이런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계는 이제 방향지제인데, 방향지제를 하면서 이게 피부를 식히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부병이 나면 피부가 열이 나기 때문에 그거 좀 식힐 필요가 있어요. 발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피부병에는 소엽이나 마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지만 이 현계를 특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황도 덜어 쓸 수가 있는데, 마황은 확실히 좀 이 표에서 풀어내야 되겠다. 그게 확실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실 이런 거 보면 이제 확실히 이 두드러기가 올라올 때 지실이라는 거는 큼직큼직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냐면 두드러기가 큰 것도 있고 아니면 좁쌀같이 다다다다 이런 것도 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이 사람은 오래돼 가지고 숙식이 오래 있는 거예요. 숙식이 평소에 오랫동안 이제 위에 과거 사람이 1900년대 사람이다 보니까 음식을 잘 못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위가 상해 가지고 그게 아직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실 건강 방풍 각한돈의 초과 감초 오픈. 초과도 여러분들 약성가 보면 그 뭐죠? 뭐라고 하나 산람장기 그 습기로 인해 가지고 광란 뭐 이런 데 쓰거든요. 잘 흩어냅니다. 그래서 이 처방이 의미 자체가 상당히 꽤 있는 처방이에요. 요거를 조금 머리에 기억을 해 두시고 초기에는 요런 쪽으로 응용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본탕에 보면 여기는 낭습입니다. 낭습. 치, 낭습, 풍냉, 습독, 기종, 허입, 습양, 생창, 피, 탈, 각역창이라. 낭습을 치료하는데 풍냉, 습한 그 도끼가 종, 허한 데를 따라 들어와 가지고 허입해 가지고 습양, 진물이 나면서 가려움, 그리고 생창 거기에 뭔가 창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가 벗겨지면서 다리 역시 다리 같은 데도 이 창이 생기는 거. 그래서 이런 환자들 보면 두드러기 환자들 좀 보면 이 하체에만 또 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이건 습기죠, 습기.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낭습이 된다 이렇게 할 때 보면 이거를 그냥 습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냥 이제 아랫배가 습기고 습이 잘 침범하는 곳이니 습기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뭐 제가 그런 경우를 겪어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오는 것도 보면 젊은 아들이 이제 뭐 10대, 20대가 오는 경우는 진짜 좀 음식이라든지 고량, 후미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먹고 오지만 제가 이래 생활할 때 보면 좀 뭔가 심이 좀 허해진다든지 이럴 때 보면 낭습이 생겨요. 그 보면 단순히 뭐 그 전날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뭐 과식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안 생겨요. 차라리 뭐 몸이 붓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확실히 이거 심이 허한데 그게 침입해서 들어온다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들 밑에 음부 없나? 음부는 없나? 여자분들 음부 가렵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덜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때 단순히 습이라고 보고 습기만 뭐 창출, 뭐 작약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안 낫습니다. 생각외로 거기가 건조한 경우가 많아요. 이것처럼 여기에는 토사자, 구기자 쓰지만 육종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그 생식기 주변을 좀 촉촉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가렵다는 건 그 독소거든요. 습독이기 때문에 그 독소를 같이 없애야지. 그 습기니까 용담상한탕 쓰자. 물론 그 초기에 뭐 그런 염증성 질환에는 잘 낫는데 그 외에는 또 의외로 안 낫습니다. 생각외로 가렵다고 하기에 잘 안 낫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확실히 거기가 좀 허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여성분들 음부 가렵다고 할 때 이제 겪었던 건 육종용이라든지 구기자라든지 확실히 좀 신허를 좀 보면서 거기에 창출, 뭐 백질여, 사상자 이런 걸 해야 치료가 되지 택사 이렇게 치료가 되지 뭐 이 그냥 용담상한탕 잘 안 되더라고요. 용담초 뭐 이런 거 해봐도 뭐 아니면 뭐 사상자 가지고 씻어라 해도 안 되더라고요. 또 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해 사상자 뭐 줘서 씻으라는데 안 씻어. 그거 안 씻어. 요즘 청결제 많은데 그런 거 뭐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그렇습니다. 제가 또 겪어보니 자 이실직고 하면 그래 됩니다. 토사자, 구기자, 각두돈, 산수유, 백복령, 석창포, 관계, 부자. 보면 확실히 신을 보호하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토사자, 구기자, 산수유. 그 다음에 뭐 복령, 석창포, 관계, 부자는 소통하면서 이제 온보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택사, 우술, 사상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꼭 이 환자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어떤 그 신허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사상자를 한 돈 쓰셨는데 한 돈 반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습기가 좀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그 회향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많이 좀 습기가 많다, 오수유 같은 거, 그런 걸 같이 좀 응용을 하면 괜찮습니다. 사상자가 가려울 땐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 하지 쪽에 나는 어떤 창 같은 거, 뭐 건선이라기도 하고, 아니면 습진 같은 게 하지 쪽에 생길 때 이렇게 응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습기를 확실하게 보지 않고, 제가 이제 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를 봤죠. 그런데 거기에서 습기를 같이 확실하게 안 보면 패증 납니다. 토사자, 구기자, 두돈, 산수유. 그래. 신허가 기본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육미에다가 뭐 해야지. 좋아요. 좋은데 거기서 이게 병은 결국 습기거든요. 신이 허한 건 기본이고 습기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 안 하면 대부분 패증 납니다. 그래서 습기를 잘 보시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토탕에 보면, 자, 태독이라 한 거 보면 뭐 태어나자마자 뭐 한 2, 3개월 미만의 애 같아요. 태독에 두면, 혹, 전신, 발, 개창, 소양, 출, 농수. 애가 이제 깐난아기가 왔는데 전신에 진물이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기로 진물이 나고 막 벌겋게 되면 스별이라고 배웠습니다. 스별. 자, 지금 애 스별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거 보면 뭐 특별히 음식이 문제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애가 뭐 엄마 젖이나 먹었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음식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거 스별을 먼저 좀 봐야, 애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스별을 봐야지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처방을 딱 보면 산약, 산수유, 사상자, 산사육 뒤에 또 있는데 산약, 산수유 이런 거 씁니다. 자, 호연쌤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잠이 안 되는, 야물지 못한 애라서 더 태국이 나고 피부를 붉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쓴 것 같죠. 그러면 그것까지 나도 그래, 약이 잘하는 약이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애가 뭐 말을 하나, 관형차색이 되나, 뭐 1, 2개월 된 애가 뭐가 되겠어? 물어볼 수가 있나? 야뇨증이 있는지 물어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민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엄마, 아빠를 보니까 허해 보였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피부도 막 뒤집어지는 거가 이렇게 야물게 하는 힘이 떨어지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맞는데, 이제 그걸 조금만 더 설명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게 맞는데,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스별이니까, 나타나는 지금 현상이 스별이니까, 스별을 치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장을 하냐고.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게 소양인 병리로 들어갑니다. 소양인 병리로. 이게 나타나는 게 막 스별이에요. 스별인데, 어떻게 합니까? 육미를 씁니다, 육미. 왜 그런 걸 쓰냐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과거에 후세방의 사람들 개념으로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한론 쓰시던 사람들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상한론에는 이제 그거의 대체가 있어요. 작약으로 이제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작약만으로 육미를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의미가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왜 그러냐는 거죠. 아이들은 음이 부족한 예. 좋은 애 나오잖아요. 그렇죠. 순양지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가지고. 잘하고. 조금만 더 붙이면 됩니다. 거기서. 그런데,
다 왔어, 다 왔어. 내 여기 종이에 순양지체다. 이거 적어놨어요. 다 왔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 거를 봤나, 지금. 처음에 선생님 예. 제가 어떤 거 저번에 물어봤을 때 너무 이렇게 음이 잘 돼야지만 대략 양을 띌 수 있게 발산이 잘 된다 하셨는데 예. 이게 제대로 장을 못해 네. 속이든 조산을 해서 음. 몸을 터놨든 했기 때문에 폐가 잘 확장 안 되든 뭐 해가지고 수렴의 기운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수렴이 안 돼서, 발산을 할 때 확 발산 못하고 어. 말 그대로 이제 학회를 말하는 그 싸대는 양상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금 뭐, 나가니까 지저분하게 수별이 확 나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수별이 확 나오고 있잖아. 나오고 있는데 어. 제대로 태아가 아마 뱃속에서 제대로 당당하게 응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장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부 쪽으로 제대로 그러니까 장이 잘 돼야지만 깨끗하게 확 나가시는데 이거는 너무 다 왔어. 재문아, 마무리. 마무리 투수.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 근데 얘가 나을 만한데. 땀이 많다고? 네, 나을만. 나을 만한데. 나가서 좀 낫든지 뭐 이렇게 할 만한데. 오래 끌어서 이렇게. 잠깐 지금 순장지체 나오고 있다. 지금 오래 끈 얘기 나오면 안 된다. 예. 양과 음은 같이 가요. 예. 음이 부족해서 결국 양기도 예. 부족해졌죠. 그것까지는 이론으로 알겠어. 끝으로 양기가 부족해져서 네네. 스리얼이 삼각대 예. 뭉치고 네. 그래서 이게 태독이 난 게 아닌가. 지금 다 맞아. 다 맞는데 한 단어가 나와야 돼. 이게 한 단어란다. 비등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양이 그만큼 많다는 거는 네네. 충분하게 받침이 늦어야 예, 맞습니다. 이 예. 아이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지금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답이라 네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답이나 마무리라. 예. 우리 다민이가 이제 마무리를. 아니요, 저는 그 얘기. 지금 논문에 너무 시달렸어. 경우야. 애가 가만히 안 있고. 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안 있는데. 잘해서 죽겠다. 다 됐는데 왜? 너무 사드는 스타일이 설치는 내 표정 관리가 안 되나? 좀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아요. 애들은 여러분. 잠을 안 자요. 그렇죠. 맞아. 이게 뭐냐면, 이 애들을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습독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습열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습열 맞겠죠? 막 진물이 나고 벌겋게 되고 애들 보면 되게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다 얘기하셨듯이 장정이 안 되는 애가 맞아요. 그러면 장정이 안 되는 애가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보통 어른들은 장정이 안 되면은 자꾸 풀어지면서도 사부작거려요. 자꾸 이제 근데 사람이 또렷하지도 못하고 어른들은 또렷하지도 못하면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좀. 그러면서 자꾸 지치면서도 가만히 안 있는 이게 장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야무딱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 자체가 이 봄 기운이다 보니까 이 장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생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 몸에서 습열이 이게 막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 이 습열 자체가 수렴이 안 되는 거야. 수렴이. 이게 이제 내 몸에서 비위의 습열이 올라와서 독소가 막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 생기가 응축이 안 되는 거야. 응축이. 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타나는 게 습열을 봐야 될 병이 아니고 이 벌겋게 돼 있는 게 저거는 안으로 들어가야 될 에너지가 지금 밖으로 자꾸 나옵니다. 순장지체다 보니까 장이 안 되니까 애들이 이 열이 자꾸 밖으로 발산이 되는 거예요. 벌겋게 그게 막 진물도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애가 아마 부모가 오면 가려워서 잠을 안 잔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을 쓸 거예요.
부모가 보기에는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실은 장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안 자고, 안 자면서 또 이게 열이 나고 하니까 자꾸 긁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고기 가만히,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아, 저거는 황금, 황련, 황백을 써가지고 열을 잡아야 될 게 아니고, 애의 열을 안으로 딱 이제 자기가 써야 될 에너지로 응축을 시켜줘야 되겠다. 모신하는 그 육미를 쓰듯이 다 수렴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 약을 쓰니까 지물이 싹 그칩니다. 여러분들 그 피부 환자들 중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지나가는 얘기로 육미 쓸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장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피부가 건조하면서도 디비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스벨의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산을 하고 시키다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장이 안 되다 보면 습기도 좀 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가려움이 덜한 것 같고 한데 조금 많이 쓰면 디비집니다. 왜냐하면 장이 안 되면 건조해지거든요. 자꾸 찬약으로 더 차게 건조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디비져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더 디비집니다. 그래서 피부 환자들 중에 생각외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은 더 합니다. 애들은. 그래서 이게 해계방칙한 처방 같은데 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보면 산약, 산수유, 사상자, 두돈 이게 이미 방점을 산약, 산수유에 딱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산사육도 그 새콤한 맛입니다. 소화제 중에 인삼, 백출도 여러분들 습기를 제거하지만 흔드는 약이 아닙니다. 흔드는 약이 아니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습기를 깨끗하게 해서 소변으로 잘 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혀서 장이 잘 되도록 길을 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령, 관계부자에서 황령 같은 걸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산약, 산수유입니다. 산약, 산수유. 사상자, 황련 이런 게 들어간다고 낫는 게 아니고요. 산약, 산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피부 환자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제가 한의원에 있다 보면 뭐 그 통증 환자들은 그냥 오시는 분 동네 사람들 오는 사람들이고 가끔씩 뭐 블로그를 보든지 아니면 소개로 오든지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게 어지럼증. 저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어지럼증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말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티 환자가 있습니다. 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아니면 눈을 깜빡 이렇게 하죠. 아니면 목소리 뭐 제가 심한 경우는 한번 녹음까지 해놨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3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 그 다음에 틱이 엄청 심합니다. 뭐 코에서 다 나오는데 푹 이러면서 코에서 뭐 바람을 훅 이러면서 막 손도 맥 잡으려고 하면 내 손을 꽉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기체잖아요. 기체. 야, 이거 기체다. 이 쉬운 걸 왜 지금까지 치료를 안 했지? 그래서 내가 바나 문제로 바나가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바나를 딱 쓰고 속으로 회심의 미소. 이거 낫겠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 보고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그 전화 한번 해보라고 어떤지 전화를 딱 시켰어요. 환자분이 목소리가 냉랭해. 원장님하고 통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틱이 심해졌대. 응?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히 기체, 탁 기체잖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더 건조해지는 거예요. 틱이 더 심해진 거예요. 제가 그 경우를 겪었어요. 이게 그러고 나서 가만히 환자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유추를 해보니 이 사람이 어땠냐면요. 계속 와요. 계속. 약을 지금 10몇째쯤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내가 처음에 약을 썼는데 약 먹고 너무 좋았어. 틱이 한 20년 됐는데 20년 된 게 음성 틱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움직임 틱이 조금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가 이제 이 사람이 안 와가지고 전화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처방이 배가 산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안 좋아졌는데
그리고 한번 왔길래, 바나라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서 딱 썼는데 이제 아작이 난 거야. 근데 환자가 반응이 어떠냐면, 아이고, 원장님, 좀 안 좋아졌어요. 내가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소리가 나고, 뭐 옆 사람이 가만히 못 있는데, 그게 화가 나잖아요. 왜 내 몸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느냐. 보통은 다 이렇게 지랄을 하거든요, 환자들이. 근데 그 말이 없어. 뭐지? 사람이 그만큼 생이 다 풀려 있는 거예요. 낭창낭창하니. 아유, 원장님.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다 풀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기체가 조금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풀려라고 반으로 더 풀려고 했으니 이게, 그래서 이제 천하분, 뭐, 용골, 모료 이런 거 쓰니까 이제 좋아지는 거. 반이 풀어졌는데 격하게. 그게 자꾸 뜨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 뭔가 윤기를 보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용기가, 산약산수의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저 기체인데 저거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촉촉하게 하면서 최대한 가볍게 오므리는 거예요. 근데 용골 모료 쓰는 거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바나나 약은 드셨어요? 바나 조금 썼습니다. 그리고는 오픈. 네. 그렇게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마치 수별 같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 약의 반응을 보고 파악을 했지만 좀 실력이 점점 늘어나면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거 소양인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걸 해야 바로 딱 보고 알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상자가 길었네. 맹문동 해야 돼요. 맹문동을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좀 믿었네. 자, 합시다. 또 피하다가 그래 됐네. 자, 맹문동 읽어보자. 받으시면서. 맹문간평, 능생맥절, 신복결기, 구조허열. 자, 다들 맛을 보시고 제가 이제 따르는 동안 읽어보겠습니다. 맹문은 간평하니 능생맥절하고 신복결기 구조허열이라. 이 약성과 일단은 다들 받으셔가지고 맛을 먼저 한번 보세요. 경우야, 이 맹문동 맛이 어떻노? 맛이 그래도 조금 단 편이고. 달지. 이만하면 달지. 그다음에 진액이 되게 좀 많아요. 진액이 많죠. 그 다음에 향은 좀 어떻노? 크게는 안 나는데 그냥 특유의 향 좀. 그냥 이제 특유의 그냥 맛이지 향이 없어요. 여러분들 맹문동 보셔서 알지만 그냥 진액 덩어리입니다. 그냥 진액 덩어리. 길가에 요즘 가면 나무 밑에 다 맹문동 다 심어놨어요. 밭에. 맹문동은 여기에 보면 능생 맥절이니 신복 결기 구조 호열이니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조. 그 다음에 두 개를 기억하라고 하면 능생맥절. 자, 이거는 능생맥절은 좀 해설이 필요합니다. 구조야 뭐 읽어보면 입이 건조한 데 쓴다. 그건 아실 거고. 능생맥절은 이게 뭐냐면 맥이 끊어질 것 같다. 그러면 사람이 대체적으로 안 좋을 때 맥이 끊어질 것 같죠? 그럼 그럴 때 다 씁니까? 아닙니다. 그 상황이 있습니다. 맥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 뭘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더위 먹어가지고 사람이 기진맥진, 아이고 내 죽겠네 하는 맥절입니다. 더위 먹어가지고, 아유 덥다, 아유 나 죽겠다, 아무 기분도 없다. 그게 이제 능생맥절입니다. 그거 아닌 경우에 쓰면 이게 맹문동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약이 무거워요. 그래서 기운 없다고 해서 맹문동 쓰면 다 갈아집니다. 근데 그 여름에 여름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너무 활동을 많이 했다. 너무 노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기운이 너무 지치면서 입안에 갈증이 나고 이럴 때는 딱 맞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맥을 잡아보니 미맥이고 뭐 이럴 때 쓰면 아장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기억할 게 여름과 구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름에 기운이 없고 입이 건조하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왜냐면 이게 뭐 다른 특별한 맛이 없습니다. 뭐 오묘한 향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맥문동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봅시다. 갈증. 참 이 갈증에 대해서 다양한 그 약들이 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맥문동 말고. 오 하던데 그러니까 오미자가 갈증. 그 약성가에 보면 갈증이 있나? 약성가에 오미산 구수허로 생정지갈 금수고갈 그런 비슷한 의미는 있죠. 그 다음에 실제 그 갈증에 씁니다. 고 말고 또 오미자 말고 석고 있고 또 갈근 있고 이제 거의 대체적으로 하나 알아놔야 됩니다. 한 개 알아놔야 됩니다. 천하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맥문동과 함께 갈증에 석고, 갈근, 천하분을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비슷하게 백편도 뭐 죽여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잔바리들, 그거는 뭐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시고, 가장 대표적인 거 알아봐야 됩니다. 자, 맥문동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구조하면서 그 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쳤을 때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맥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맥산의 분재가 맥문동입니다. 맥문동 두돈에 인삼 한돈, 뭐 오미자 뭐 이래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 쓰면 되고요. 자, 천하분이 어떤 약입니까? 천하분과 갈근 그 맥문동의 차이가 재훈아 뭐고? 이제 먹어도 되겠지? 응? 천하분은 진액 엄청 많다. 천하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써. 맛 자체가 씁니다. 예. 요거는 달고. 그러니까 이제 쓰다는 말은 확실히 열을 잘 부는 거예요. 근데 천하분은 쓰면서도 진액이 상당히 많은 약입니다. 다른 쓴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의미하는 게 뭐죠, 그게? 네? 그렇지. 그러니까 진정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진정이지? 요거는 그냥 보충만 하는 것 같고, 맥문동은 그냥 건조해진 걸 보충만 하는 것 같은데, 천하분은 쓴맛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떨 때 약성가에 보면, 옹종, 뭐 이런 데 씁니다. 배농소독. 그게 배농소독이라는 게, 뭐, 소위 말하면 고름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고름이 왜 생깁니까? 계속 거기 습열이 계속 뭉쳐가지고, 조금 뭉치면 빨갛게 되는데, 여드름 같은데 농이 생기는 이유가 계속 거기 졸여져서 그렇습니다. 졸여져서. 라면 끓이다 보면 물이 졸여져가지고 굉장히 짜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농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분명히 열이 있죠? 열도 식히고, 물도 되고, 졸여져 있으니까 진액도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딱 천하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에 뭐, 소위 말하면 고름 같은 게 생긴다. 무조건 천하분 써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대신 조금의 어떤 얼굴에 여드름에 그런 거는 이제 금우나 이런 거 좀 듣긴 듣는데,
근데 이제 다른 그런 데는 안 듣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그러면 천화분의 그 맛을 가지고 약성을 조금 더 쓰면서 진액이 있다. 그 다음에 옹에 쓴다. 그러면 이거를 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천화분은 조열했습니다. 조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열 꺼주고 물 보태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화분은 나중에 석고하고 제가 비교하겠는데 갈증이 있죠? 석고는 열을 꺼트리는 작용이 많아요. 그 약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약이 아무리 진액이 있다 해도 그 석고가 진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예 없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조한 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석고는 열을 꺼주는 작용이 있는 반면에 천화분은 진액 보충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조열이기 때문에 석고에서는 땀이 많이 나갑니다. 갈증이 나가지고 막 땀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갈증으로 물도 마시고 하죠. 근데 천화분에도 물도 많이 마시고 하지만 천화분에는 절대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농처럼 우리 이 피부 조직이나 근육이나 이런 데 절대적으로 진액이 부족합니다. 소위 말하면 바짝 말랐다고 생각해야 돼요. 입안이 바짝 말랐다. 석고 안 됩니다. 천화분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 같은데 물이 어디 많습니까? 근육이 많습니다. 근육 뻣뻣하고 이런 거. 갈근은 나중에 하겠지만 발사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절대적으로 어떤 수분량이 부족하다. 천화분 아니면 안 됩니다. 네, 근육에도. 그래서 이제 게지가 과루근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과루게지탕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항배강 수수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근육이 아무리 해도 뭔가 뻣뻣함이 안 없어진다. 천화분 아니면 안 됩니다. 루게릭 같은 거 그것까지 하면 안 되고요. 그게 실제로 이제 목 뒤에 뻣뻣하고 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루게릭은 제가 실제로 많이 우리 제 대학교 교수님이 루게릭 그걸 하셨거든요. 광고도 하고 뭐 해가지고 환자를 제가 루게릭 한 50명 봤어요. 그 인턴하면서 루게릭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건 아니고 천화분은 빳빳해지는 거예요. 빳빳. 기립근 같은 데가 빳빳해지는 근육 자체가 목 뒤도 그렇고 그런데 빳빳해지는 거예요. 강제성 척수염 같은 그런 노력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꼭 강직성 척추염에 그걸 쓴다는 건 아닌데 의미가 그런 거예요. 작약만으로 안 됩니다. 작약만 그 진액을 확실히 보충해 줘야 돼요. 농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 농의 그 이미지인 거예요. 진액이 완전 쪽 빨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열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근육이 예민하겠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통증도 있고 막 그래요. 과루게지탕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마른 사람이나 노인분들 아니면 별로 쓰임이 없는. 근데 생과계로 제가 보니까 육체적 노동 많이 하는 육체적 기본적으로는 뭐 쓸 필요는 없는데 보면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그런 게 겹쳐진다든지 그렇게 할 때 안 풀리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필요합니다. 생과계로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파상풍 이런데 강직되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남성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조직에 그게 진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과루근 이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미지가 이제 저도 이제 다른 거를 쭉 찾아보면 소변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자꾸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땀이 나가는 거는 갈근 같은 이 석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양면경열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이제 열이 이제 양면경에 스멜이 자꾸 빠져나간다면 이거 천화분은 자꾸 이제 소변으로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별을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 탄압은 당뇨 막 이런데 소관 이런데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같은 맥락.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당뇨가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자꾸 졸여. 그러니까 피가 졸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딱 농하고 비슷하지. 진액은 진액대로 줄어들고 이 열은 안에 있고. 그건 천하분이 딱 좋아. 우리가 그래서 어떤 자본적인 당뇨 HbA1c 수치 낮출 수 있는 약 있는지 여쭤보셔가지고 생활관리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약으로 좀 어렵고 생활관리. 생활관리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라고 살짝. 그게 왜냐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진짜 당뇨에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예, 많이 쓰고 합니다. 그 당뇨 이제 동의보감 말기에 보면 이게 전부 다 헌데 피부병 생겨요. 당뇨병, 소갈 말기 환자들 보면 전부 다 이게 진액이 없고 열이 나니까 자꾸 이게 피부병이 생겨. 그 세종 이런 사람들 계속 피부병으로 고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 전부 다 진액이 다 빠져요. 거기다 열되고 영양분이 안 가니까 전부 다 썩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고랑 맹문동의 차이는 정말 뭐고? 석고는 물이라서 좀 물을 좀 확실히 좀 끄는. 확실히 무겁고. 진액은 맹문동보다 적고. 진액은 확실히 맹문동이 좀 많고. 석고는 확실히 돌입니다, 돌. 그러니까 진정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석고는 확실히 작용하는 부위가 분명합니다. 위경, 양명경. 그래서 양명경에 번갈,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한출, 번갈, 이런 거 많을 때.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 7, 8세 되는 할머니예요. 근데 사람이 굉장히 좀 교양 있는 사람 같아요. 느낌이. 그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내가 모르겠고. 어디 산다고 하는데, 우리 중국동에 또 부자 동네가 또 있긴 있는가 봐요. 저 1동인가 2동엔 부자 동네라는데, 내가 그걸 웃지 않아. 근데 우리 한의원 옆에서 잘 모르는데, 내가 어디서 왔다 하면, 무슨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데, 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겠다. 땀이 어느 정도로 많이 나냐면, 체격이 별로 안 커요. 선생님 비슷한 체격이에요. 그런데 막 머리 뒤에 완전히 다 젖어요. 성품도 막 와 하는 성격도 아니고, 이거는 기운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환기, 맹문동, 창출 이런 거 쓰고 뭐 하면 좀 거두어지겠거니라고 해서 한제를 딱 줬어요. 근데 똑같다는 거야. 이게 환기를 2돈도 쓰고 해가지고 이게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나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환자를 이제 다시 봤어. 보니까 그때 내가 이 사람은 석고를 써야 된다는 걸 알았는 게, 환자가 말도 뭐 물을 2리터씩 먹는다 하루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느낌이 이게 약간 후끈후끈하는, 그냥 사람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열이 후끈후끈 하는 것 같은 느낌.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런 느낌이 탁 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혹시 사람이 워낙 마음이 말도 조근조근하게 해요. 그래서 나는 전혀 양적인 사람이라 생각을 안 했어.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이 있길래 제가 물으니까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먹는다고. 이거는 환기 이런 것도 써야 되지만 위경의 어떤 열을 좀 봐줘야 되겠다. 석고, 지모 이런 거 좀 같이 쓰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환자가 약을 먹고는 전혀 부담은 없었대요. 환기, 창출 이런 거 들어가도. 그러면 내가 환자한테 이 방향은 맞다고, 기다려보자고, 오래된 거니까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석고 쓰는 사람들은, 제가 석고를 많이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확실히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때 목 할 때 제가 케이스에서 석고를 썼지만, 이 목 이런 데 열나면 그냥 조금 열나는 거 아닙니다. 벌겋게 그래 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의 그 강세가
상당합니다. 그럴 때 맹문동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느낌이 있고 에너지틱한 게 있습니다. 석고도 소양인 같은 약이잖아요. 그 소양인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특유의 어떤 에너자틱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석고고, 갈근은 발산제입니다, 여러분. 진액이 있지만 표로 땀을 내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해기를 시켜야 되겠다. 뭔가 발산의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증이라든지 뭐 근육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갈근을 쓰는 거예요. 갈증이 있더라도 치료의 방향성이 발산의 포인트를 둬야 될 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편도 주견은 알아서 하시고. 땀이 작년에 갖고 한다잖아요. 땀이 나는데 머리에만 땀이 나요. 그분 되게 막 성격이 막 좀 갈갈하고 막 아무튼 그냥 베드에 침 맞고 누워 계실 때도 너무 지겨워서 도저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어. 머리에만 나는데 계속 열 끄고 뭐 석고도 엄청 넣고 뭐 양겹살 넣었었나 뭐 그런 열 끄고 뭐 석고도 넣었는데 뭐 결국은 한 달 반? 2번 드셨나? 그랬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열이 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머리에 땀 나는 사람을 치료해 보면 이게 이제 왜 몸에는 땀이 안 나겠어? 땀이 나야 되잖아. 근데 얼굴이라든지 이런 데만 난다고. 이게 이제 내가 치료를 해보니까 위장 이런 데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위가 막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부위에서만 막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꾸 위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소통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뭔가 이게 열이 갈 수 있도록 뭐 제가 여기서는 뭐 시오를 써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거와 함께 석고라든지 그런 거와 함께 이 뭔가 소통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얼굴에 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전부 위에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밥 먹을 때 땀 많이 두명보를 나는 사람. 그 확실히 그건 전부 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에 막 머리 쪽으로 땀 많이 난다 그런 거. 그것도 분명히 위에 열이 있습니다. 석고 같은 거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대체적으로는 석고로 잘 됩니다. 되는데 이제 방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소통을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어떤 방향인지는 환자를 봐야 되고 뭐 양격산화탕도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봐야 됩니다. 부족한 게 조금 그 열의 위쪽에 몰려있는 열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게 조금 더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꼭 뭐 부자를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 열이 어디로 다른 데로 다 흘러갈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방에 보면 주겹석고탕, 자감초탕, 맹문동탕 다 중요한데 주겹석고탕에 보면 하나만 해볼게요. 석고, 맹문동, 갱미, 반화, 인삼, 주겹, 간초. 이 할라니 끝도 없고 씨. 소문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있네. 그럼 제가 포인트만 딱 집어 드리겠습니다. 주겹석고탕은 이제 석고랑 맹문동을 같이 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249제에 보면 상서, 폐선, 수지, 폐위, 기부라. 그러니까 이제 여름을, 더위를 먹었는데 뭐 어디에 손상이 됐냐? 폐가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즉 환자는 기운이 없다라 표현해요. 이게 이제 더위를 먹고 제일 나타나는 증상이 기운이 없다. 더위를 먹고. 그래서 이제 서상원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운이 없으면서도 구갈, 한출, 신혼 뭐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에는 석고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맹문동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더위로 기운이 상한 거를 보기 위해서 맹문동, 인삼 같은 걸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구갈 이런 게 보면 확실히 이 밑에 보면 기, 역, 욕토 이런 게 있거든요. 783조에 이게 위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볼 때 아까
그 양격산화탕을 쓰고 얼굴에 있는 열이 안 통한 그런 경우 보면 저는 이 바나 이런 걸 같이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환자를 안 봤지만 뭔가 막힌 게 있는 거예요. 그 석고 이런 걸로만 진정을 시킬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가 막혀가지고 기운은 지쳐 있는데 위가 막혀가지고 자꾸 헐떡대고 뭐 토하고 이런 거예요. 대병을 앓고 나서 고열병을 앓고 나서 보면 완전 사람이 배짱 말라가지고 막 갈증이 나고 합니다. 근데 사람 기운 희발이 하나도 없고 그럴 때 죽엽석고탕 쓴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위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음식 먹으면 토하고. 그럴 때 위열을 보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그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여름에 열을 먹었다고 하면 청소이기탕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환기를 쓰는 청소이기탕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못 쓰느냐? 위가 막혀서 그래요. 바나 인삼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기운이 없을 때는 환기를 써야 되겠지만 지금 위가 막혀 있어요. 자꾸 토하는데 위에서 자꾸 올라오는데 환기를 더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기를 써야 될 상황과 아닌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감초탕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 맥을 잡아보면 맥결촉이라 되어 있습니다. 맥을 딱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건 보통 자감초탕 하면 복맥탕이라 해가지고 결대맥에 많이 쓴다고 알아요. 맥이 하나씩 뛰는 거, 건너뛰는 거.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건너뛰는 게 아니고 삭한 겁니다. 삭한 거. 촉한 거예요. 촉한 거. 이럴 때에는 이게 상당히 지금 심장이 조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심폐가 상당히 조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약을 생지황, 맥문동, 마자인 뭐 이런 것, 인삼, 이런 것처럼 눅눅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맥이 촉하다, 상당히 빠른 삭하다, 반드시 이 조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맥결대만 쓰면 이거 아무것도 못 쓰지만 이게 진액이 없을 때라고 한다면 자감초탕 상당히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초도 상당히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맥문동탕에 보면 해이상기 인후분리 맥삭자 맥문동탕인데 이 맥문동탕은 해이상기 기침을 하는데 입이 건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이 칼칼하고 입이 건조하고 그러면서 사정없이 기침하는 이 동의보감에는 이게 뭐 화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문에 보면 화수, 화천 이런 데 있어요. 연속적으로 목이 칼칼하면서 건조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막 기침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맥문동과 바나 같은 걸 같이 씁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요즘 블로그에 하나씩 예전에 했던 처방들 정리를 싹 하고 있어요. 명문동 올라면 한 6개월 걸리겠는데 그때 한번 참고하시고 자, 한 3분만 쉬었다가 소문대역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풍론 빨리 풍론을 마쳐야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88페이지 다 안 오셨네. 식사를 못 하셨구나. 네, 근데 뭐 그냥 남아서 먹는 거 제가 안 먹습니다. 그래도 식사를 하셔야지. 왜 사람 밥을 뺏어 먹는 거야? 그런 거예요. 나는 네가 아까 밥을 안 먹었다 해서 밥을 아까 뺏어 먹는. 미안하다. 재원아 미안하다. 네가 밥을 안 먹었구나. 자, 지난 시간에 88페이지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엽병, 한센병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춘 가불의 상어 풍자는 위 간풍이요. 어서 오십시오. 이하 병정의 상어 풍자는 위 신풍이요. 이 개하 무기의 상어 사자는 위 비풍이요. 88페이지입니다. 이 추 경신의 중어 사자는 위 패풍이요. 이 동 임계의 중어 사자는 위 신풍이니라. 이게 이제 내경에서 병을 볼 때 이런 식의 설명을 많이 합니다. 뭐 해설을 하려면 끝도 없는데 뭐 요런 어떤 보는 관점이 있다. 요런 식으로 계절과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 장부에 뭐 영향을 미친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풍중 오장육부지 유하면 역위 장부지 풍이니 각 입기 문호 소 중즉 위 편풍이요. 편풍이라고 하면 이제 팔다리가 이제 가늘어지고 힘없어지는 그런 병이죠. 요즘 말로는 중풍입니다. 그게 이제 설명하기로 이 배수열로 풍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장부가 가는, 예를 들어서 이제 팔이 그렇다고 하면 심폐 쪽에, 아니면 다리가 그렇다고 하면 간신 쪽에 그런 들어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 풍이 들어오면 막힙니다. 막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풍 환자분들이 왔을 때 치료를 할 때 기혈이 허한 것도 맞습니다만 분명히 풍사가 들어와서 막은 겁니다. 그래서 기혈을 충분히 허하다고 하신다면 충분히 보충을 하시되 오로지 보약으로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남성이라든지 천호 같은 걸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 환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치료를 그냥 막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허에서 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쪽으로 결국엔 기혈이 못 가요. 그래서 이제 구축이 되든 늘어지든 못 갑니다. 못 가면 또 여기에 또 이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보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풍기순 풍부위 상즉 위 뇌풍이요. 풍입 개두죽 위 안풍 안하니요. 그 머릿속에 풍부에서 들어와서 있는 뇌풍이라고 하면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그 뇌풍안 해서 뭐 강활 부자탕 뭐 이런 거 쓰는 그게 있어요. 뭐 안구로 뭐 굉장히 어떤 통증이 한사가 들어와서 굉장히 극렬하다고 하는, 그럴 때 이제 그러는 거를 얘기하고, 두통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 밑에 개두라고 하는 거는 눈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명사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도 개두 이런 표현이 있는데 89페이지 첫 줄인데, 개두 즉 환자가 뭐라고 하냐, 안풍, 이제 눈이 뭐 흔들린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즉 이제 여기서는 안풍이라는 건 눈물이 많이 자꾸 나고 눈이 시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게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풍부에서 이제 개두, 눈으로 연결되는 여기 목 뒤에서 이 풍안이 들어와 가지고 눈이 차졌다는 뜻이에요. 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 잘 없는데 노인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눈이 결국에는 차기 때문이거든요. 눈이 차기 때문에 눈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눈을 따뜻하게. 거기에다가 이제 눈물이 나가는 것을 막아줘야 되겠죠. 그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같은 걸 쓰면서도 강국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쓰는 겁니다. 게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려면 이미 간의 정열이 소모됐기 때문에 구기자 같은 거, 이런 걸 같이 좀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음주 중풍 즉 위 루풍이요. 루풍이라고 하면 뒤에 보면 땀이 줄줄줄줄 나는 사람, 진짜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사람들 보면 땀이 진짜 심하게 나더만요. 이 일반적인 다한증이 아니더만요. 와, 저거는 어떻게 살까? 하루에 양말을 뭐 10켤레씩 갈아 신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내가 TV에서 가봐보니까 이 열이 엄청 많습니다. 열이.
이게 뭐 벌건 건 아닌데 마치 느낌이 후끈후끈하는 것 비슷하게. 야, 이게 상당히 그게 수별이 상당히 많은 사람 같더라고. 그 겉보기로는 여자분이 호리호리한데 땀이 막 줄줄줄 나와요. 근데 보면 이 눈빛이나 이런 게 굉장히 힘이 있고 에너지가 굉장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땀이 나는데, 여기에서는 음주중풍이라고 했어요. 술이라고 하는 건 수별입니다. 왜 갑자기 살짝 미소를, 술이 땡기십니까? 아니 술 먹고 속편 먹고 아니 술 얘기하는데 갑자기 웃길래 뭐지? 네. 술 먹고 좀 중풍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술 먹고 땀이 엄청 나는데, 꼭 술 때문이 아니고 비위에 이제 술 때문에, 술은 수별이죠. 수별이 막 생겼는데 거기에 겉에 찬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 쪽에 열 나는 경우에 제가 보니까 석고 이런 거와 함께 게지 필요합니다. 게지. 바나 같은 것도 필요하고. 막힌 거를 보면서도 게지 이런 거 필요합니다. 네. 석고가 게지탕이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석고가 게지탕.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외에도 뭐 활석이라든지 택사라든지 이런 거, 물을 잘 빼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출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방 한출 중풍 즉 위 내풍이요. 입방,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50대 아니면 40대 후반 50대 아니면 굉장히 과로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은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근데 남자분들이 입방을 하고 나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더러 이제 여러분들이 그 관형 찰색을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방이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에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입방을 하고 나면 좀 사람이 풀어집니다. 풀어져. 그래서 한동안 조금, 소위 말해 현자 타임이라고 하지만, 한동안 조금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이렇게 모으거든요. 그러면 이제 풀어졌을 때 거기에 뭐 찬기운이 들어오든 식체가 들어오든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봤을 때 감기가 대부분 이제 저는 방로상으로 인해서 환자가 문의를 할 때 감기 얘기를 많이 해요. 감기인데, 남자인데, 감기인데 열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낫는다 이 말이에요. 감기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낫는다. 우리가 보통 감기는 외감이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약간 사람이 긴장한 듯한 약간 표정을 좀 가져요. 그런데 입방한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도 감기가 전혀 안 탔네. 그 다음에 이제 풀어지니까 뭐가 있어요? 식은땀이 잘 나요. 삐질삐질. 딱 고를 때에는 개기름 나는 거 비슷하게. 고를 때 딱 이럴 때 보면 남자한테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30대에는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내가 결혼을 해도. 근데 40대 되니까 이제 혹시 그때 좀 무리하신 적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남자분들 수긍을 해요. 처음엔 부정을 하다가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되면 그러면 그때가 그런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나중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형 차색을 딱 해보면 풀어져 있습니다. 풀어져 가지고 뭐 땀나고 감기인데 풀어져 있다. 입방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도 입방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치료할 때 저 여자분은 입방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떤 그 감기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자분들은. 근데 남자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으면, 입방을 하고 나면 음이 소모된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파가 있고 양이 소모된다 라고 얘기하는 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나이대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조금 추위를 좀 많이 타고 이렇게 약한 사람은 이 입방을 하고 오한이 주로 많이 느낍니다. 근데 평소에 열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번갈이 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 좀 음허 쪽으로 좀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조금 있으니까 부정적인 건가요? 부정이라기보다는요, 과할 때 그렇다고 봅니다. 과할 때. 예, 과할 때 그렇고, 제가 이제
한의학은 입방을 하지 말라는 주의가 아닙니다. 한의학은 잘해라는. 네. 그래서 이제 방중술이라는 게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동양학에 특히 이제 신선하는 이제 이쪽에 많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녀경이나 이런 걸 읽어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처음에는 좀 나옵니다만 그게 뒤에 가면은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는데 내용에는 뭐 그런 얘기 별로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적당하게 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만약에 하려고 하면 방법을 익혀라 이런 게 이제 도교의 방법이고 이게 내경이 도교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음에 술 먹을 때 한번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목 중풍즉 위 수풍 목욕을 할 때 목욕할 때 중풍 걸린단 말은 그만큼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이 뭐가 부족하다는 거지? 보통 때는 여름에 시원한 물에 샤워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 다 시원하다는데 이 사람은 뭐가 문제야? 다 시원하대. 근데 이 사람은 추위로 다가오는 거야. 겨울에 양기. 양기가 약한 거야. 양기. 핵심은 그겁니다. 목욕 중풍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구풍 입중즉 위 장풍 손설. 이 장풍 손설이란 말은 이제 자꾸 혈변을 보고 막 설사를 자꾸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요즘 말로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이라든지 각종 이런 병들을 얘기합니다. 출혈되고. 그 여기에 핵심은 장도 여러분들 전부 다 이게 음식을 적당하게 저장을 해가지고 순순하게 움직여서 하루에 한 번 뭐 이렇게 쭉 뽑아내야지 너무 많이 움직인다든지 너무 안 나간다든지 그거 다 문제입니다. 너무 안 나가면 그가 막히는 그래서 그는 소통을 시켜야 되고 너무 자꾸 나간다고 하면 그거는 좀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을 이제 대장은 또 물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장에는 이 전부 다 이 안에 혈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작약입니다. 작약. 자꾸 대변 많이 보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게 이제 조금 거둬들이는. 폐에는 환기 같은 거를 하지만 대장에는 이 작약 같은 걸로 좀 거둬들여요. 그래서 예전에 애 배 아프다 하면 소건중탕 주라 하는 말이 그겁니다. 소건중탕의 문제가 작약에다가 계지, 그 다음에 교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화탕이라고 상한론에 보면 도화탕이라고 있어요. 적석지, 건강, 감초인가? 세 개인가 네 개인데 아무튼 적석지가 이런 데 씁니다. 적석지. 네, 적석지. 생각외로 이제 다른 데서는 적석지 잘 안 쓰시는데 오래된 설사 적석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도화탕이 이게 그 붉은 꽃이잖아. 도화니까. 이게 적석지 다리에 보면 시뻘개요, 약이.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고로 풍자는 백병지 장냐라 지기 변화하야 내위 탑병야이니 무상방이나 연치는 유풍기하라. 자, 여러분들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풍자는 백병지장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몸 안에 풍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걸 왜 풍기라고 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꾸 뭐가 들어왔는데 변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으슬으슬하기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근통 오고 갑자기 그 다음에 복통 오고 자꾸 병이 변한다는 거예요. 시시각각. 처음에는 설사만 하다가 갑자기 복통이 있고 갑자기 혈변이 나오고 변화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가 안에서 자극을 자꾸 주는 거야. 그거를 이제 풍이 백병지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풍사다 이런 뜻도 있고 병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저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걸 전부 다 풍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양기라는 겁니다. 양기는 양기자는 강색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기는 위웨이 위고라. 바깥을 호위했는데 굳건하게 마치 견고한 것 같다. 양기라는 거는 호위도 하면서도 견고하게 만드는 거. 마치 안 움직이는 거 비슷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거. 음이하는 게 아닙니다. 음이하는 거는 음자는 장정이 기극합니다. 어떤 상황에 딱 됐을 때 딱 나오게 아이디어가 딱 떠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남편들은 부인 말을 잘 들으란 말이 부인이 어떤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 부인분들은 이제 저는 집사람하고 보면 집사람이 잘하는 게 보면 꼼꼼하게 뭐 이럴 때 이렇게 저럴 때 이런 거 굉장히 잘해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절대적으로 부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꼭 이제 남녀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잘합니다. 그때 수작 이런 거를 굉장히 음이 잘합니다. 그래서 음이 풍부하다는 말은 변통이 잘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기극 잘 되는 거, 기극. 어떨 때 탁 아이디어가 탁탁 떠오르는 거. 양이라는 거는 씩씩함, 용기, 불변한 것 같은 당신만 믿으면 될 것 같은 굳건한 의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는 결국 양기입니다. 양기. 양기를 굳건하게 해요. 이런 개념이 내경에 뭐 석고기 얘기가 아니고 내경이 나와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이제 금원 사대가에 오면서 자꾸 음에 대해서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재활 오장풍지 형상이 부동자는 하오 원문 기진급 기병능 하노라. 황제가 말하기를 오장풍지 형상은 같지 않은데 어떠하며 그 진찰하는 법을 듣고 싶고 그 병이 어떻게 능한지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백왈 폐풍지상은 다한 오풍하고 색병연백하야 시해 단기 주일즉 차하고 모즉 심인이 진제 미상의 기색백야라. 지금 이제 앞으로 폐풍지상, 간풍지상, 신풍지상 나오는데요. 이 보면 전부 다 다한 오풍이 나옵니다. 이게 풍의 특징이에요. 다한 오풍. 그래서 이제 계지탕에 상풍이라고 하잖아요. 상풍. 그 다한 오풍이 계지탕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한 오풍 그런 의미고요. 그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색병연백. 색깔이 사람이 허연 거를 나타나면 아 이거는 금기운이 폐가 지금 관여를 했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도 기침하고 그 다음에 해가 있을 때 좀 낫는데 해가 지면 심해진다. 이게 전부 다 폐의 어떤 특징이죠. 진찰할 때에는 눈썹 위에 그 색깔이 흰 거를 봐라. 이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더 말을 덧붙일 건 없고요. 신풍지상은 다한 오풍하고 초절하고 선노협 색적하고 병심즉 언불과 쾌임이 진제구하고 기색은 진제구의 기색적이라. 요거는 좀 알아둘 게 있는데요. 신풍지상은 다한 오풍한데 환자들 이래 보면 전부 다 초조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 그러면서 초조해하면서 붉어집니다. 그럴 때 이 전부 다 심열이에요. 초조해하면서 붉어질 때는 어떤 약이 좋을까요? 황련이 좋습니다. 황련이. 초조해하는데 안 붉어질 때는요. 초조해한다고 다 붉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언제 한번 제가 설명하도록 하는데 용골 같은 거 한미가 좀 필요하고 용골 모료 같은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초조의 핵심은 뭐냐면 진액이 부족해집니다. 초조 불안하면 안절부절하다 보니까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황련이라고 했지만 그게 황련의 시기를 지나면 진액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생지왕이라든지 감초라든지 이런 어떤 진액이 많은 맹문동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전부 다 심장에 관련됐죠.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노협 자꾸 화냅니다. 화 자꾸 잘 냅니다. 그 다음에 색적하고 병심즉 언불과 쾌 말이 시원하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외국의 무슨 영화지? 킹 스피치. 혹시 보셨습니까? 뭐지? 그 킹스맨 나오던 그 주인공이, 우산 그 하시는 그 주인공이 그 킹 스피치 나오는데, 킹스 스피치입니다. 아무튼 그런 건데, 킹 스피치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왕의 일족이에요. 일가예요. 직계는 아닌데, 뭐, 사촌인가, 그런 사람이 말더듬증이 있어요. 그 자기는 말더듬어도, 이제 뭐, 그걸로 불편한, 뭐, 치료는 해보지만 안 돼, 치료가. 근데 이제 자기는 그래도 안심인 게, 자기가 뭐, 그거를 이어받을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왕손이 있어요. 자기는 이어받을 게 아닌데, 그런데 이 왕손이 잘못돼요. 자기가 이어받아야 돼. 자기는 다 좋은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라디오에 연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더듬이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초조해져가지고 막 이게 나오거든요. 그 연기를 되게 잘합니다. 이 초조하게 하면서 말이 막 이게 잘 안 나오는. 근데 어떤 선생을 만납니다. 선생을 만나가지고 이 자기의 귀를 막고 자기의 목소리를 막고 이게 얘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안 되다가 자기가 이제 짜증나서 막 시키는 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짜증나서 귀를 다른 음악으로 완전 자기 목소리 완전히 안 들리게 해놓고 책을 읽었는데 하나도 안 틀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 자기 부인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게 된다는 걸 자기가 이제 했어. 이거 맞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연기가 초조한 그게 나옵니다. 이게 심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얼굴이 붉어지는 연기는 안 했는데, 대체적으로 말 더듬는 사람 보면 이 심장에 이게 약간 열이 있습니다. 심장에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제 뭐 마음 급해지면 말이 좀 더듬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거든요. 이게 자꾸 이제 조급해져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쾌임이,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다음에 이게 말이 쾌하지 않는 거 보면 말이 논리 정연하지가 않아요. 일단 툭 던져요. 툭 던져놓고 수습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쾌라고 합니다. 불쾌, 불가쾌, 이런 게 그런 의미입니다. 간풍지상은 다음 노풍이니 선, 비, 색, 미창하고 익건, 선노, 시, 증, 여자니 진, 제, 목하에 기, 색, 청이라. 간풍지상은 땀이 많고 바람을 싫어하면서 자꾸 비가 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꾸 비가 난다는 말을 피간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비가 나면서도 짜증을 자꾸 냅니다. 옆에 사람 엄청 괴롭힙니다. 제 지금 환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알코올성 간염이 있어요. 여자가 31세예요. 이게 자기 말로는 이제 남자친구랑 좀 안 좋아지고 헤어지고 술을 뭐 있는 것 없는 거 마시는가 봐. 근데 이제 내가 보니 이게 정신이 그래 되니 술을 그래 먹지 그냥 헤어졌다고 다 그래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알코올성 간염이 계속 복수가 차는 거예요. 양약으로는 안 돼. 그래서 뭐 어떻게 왔더라고 내가. 그래서 동의하시면 내가 해주겠다고 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오도 쓰고 뭐 그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배하고 눌러보니까 완전 딱딱 완전 이게 다 굳은 거예요. 그래서 시호, 지실, 반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 보자 보고 감수를 한번 써보자고. 이게 안 통한다고. 대변이 안 나와. 감수 가루. 그래서 말은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금요일 날 오기로 했거든요. 애가 여자분이 계속 이제 복수가 찬대. 입원도 뭐 하고 계속 했는데도 뭐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 자, 결혼도 못 해가지고 지금 어머니가 지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자꾸 짜증냅니다. 사람은 자꾸 우울하고 처지는데 조금만 하면 옆에서 짜증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 비가 그런 뜻입니다. 색, 미창, 얼굴이 딱 이렇습니다. 얼굴이 파리합니다. 창백한 거 비슷한데 잘 보면 파리합니다. 아주 간에 지금 뭔가 염증이 있다 그런 겁니다.
미창, 이건, 이게 자꾸 이게 말라가지고, 예, 자꾸 이게 그렇습니다. 선노, 자꾸 이게 선호, 화를 내기보다는 짜증 같은 거 자꾸 냅니다. 시증 여자, 여기서 여자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여성을 싫어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뭔가 좀 거슬리게 하는 어떤 자기를 시기 질투, 아니 자기를 뭐 질투하게 하고 뭐 이런 거를 싫어하지 단순히 여자를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어떤 자기한테 좀 짜증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의미지, 몰라요. 저도 이제 간이 안 좋아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자를 싫어한다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좋고 싫고가 분명합니다. 사람을 딱 보고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하고 딱 자기 볼 사람만 딱 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 진찰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간복수 차시는 분들이 좀 보셨을 때 좀 혹시 환자들의 특징이 좀 있던가요? 기억나는, 예. 짜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말기 쪽에 이제 확 누렇게 뜨셔가지고 그 정도밖에 말기 그렇게 기억밖에 안 나가지고 누렇게 떴는데 참 걔네가 빵빵해지고 정말 눈까지 다 누래가지고 걔는 진짜 임사고 막다지고 빵빵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래서 손발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마르시면서 빼짝 마르잖아요. 예. 대려 이제 극각으로 수말 난민처럼 배는 팡팡. 그래서 마침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냥 황색이 아니라 정말 시큼한 누런색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증 여자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굉장히 센서티브시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여자처럼 약간 여자들은 사실 이런 여성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거에 좀 여자끼리가 섬세하게 감정 대입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지 않았나. 좋네요. 해석이 좋네요. 이게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크게 하는데 여자들은 저희는 좀 이렇게 섬세한 것들과 부딪힐 때가 있다. 뭐 해석이 좋네요. 확실히 환자들은 되게 굉장히 마지막에는 굉장히 표정을 보이시고 있는데 다 이해가고 되게 확실히 쌤한테 병을 물어보면 확실히 이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중환자실에 중환자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데요. 그 시증 여자라는 해석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비풍. 비풍만 하나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신풍 해야 되는. 비풍지상은 다한 오풍하고 신체 태타하고 사지 불력동하며 생색박미황하고 불기식이니 진제 비상에 기색은 황이라. 누렇게 되면서 이제 습기 때문에 팔다리가 다 힘 빠집니다. 신풍지상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풍지상은 다한 오풍하고 면방연 부종하고 측통 불능정립하여 기색퇴하고 은곡 분리이니 진제 기상의 기색흑이라. 자, 얘기 나온 김에 선생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신이 망가진 사람들 중에 키드니예요. 여기서 키드니인데 신증후군이 있죠. 신증후군 보신 적 있으시죠? 쌤밖에 없어. 뒤에 나무. 신증후군 보신 적 없습니까? 투석하신 분들 와서 투석이라고 해야 되나? 간신증후군이요. 간이 망가지면 신증. 아니요. 그 질환 병명 신증후군 이게 IgA 신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프론 용어에 약합니다 제가. IgA 신증 양방 트레서 받긴 했는데. 네. 혹시 그럼 부종 환자 이게 면방연이 무슨 말이냐면요. 풍선처럼 빵빵해지는 거예요. 혹시 신 망가지는 환자 중에 이게 우리 일반적인 여러분들 신부전이 있죠. 신부전은 이래 안 붓습니다. 그냥 조금 붓습니다. 조금 저게 부었나 조금 버석하네 이 정도지.
부종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 빵빵하게 호빵맨 같이 붙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환자 보셨냐고. 눌러서 탄성이 회복 안 되는 진짜 복합 푹 들어가는데 꺼져서 그 부종이 그냥 대충이 아니고 빵빵하게 붙는. 그러니까 그런 분 처음 뵀었을 때 원래 제가 누르면 올라오잖아요. 예. 누르면 그대로 쭉 가라앉아요. 그죠. 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저 병원에서 본 적이 있어요. 맞아. 한방병원에 이번 애인데, 이거는 어른이라서 그렇지, 애인데, 진짜 얼굴이 달덩어리 같이 면박년됩니다. 면박년. 신증후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종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뇨 엄청 빠지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할 텐데, 금계율학에 보면 이제 부종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부종이 뭐 여차저차한데, 몸 전체가 붙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지가 붙는 경우가 있고, 하지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부종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이뇨제 쓰잖아요. 뭐, 오령산계통이라든지, 뭐 이런 물 빼는 약들을 주로 많이 써요. 근데 상한론에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합니다. 일단은 몸 전체가 붓거나 이렇게 할 때는 안에서 붓는다는 거는 습열이잖아요. 습기가 막 생기는데 바깥에서 딱 둘러싼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풍선으로 딱 쪼는 것 같이. 그러니까 표에 한사가 딱 긴장이 돼 있고, 그 다음 안에서 물이 확 생기는데 바깥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딱 붙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발산을 시켜라. 그래서 마황지제를 씁니다. 마황지제, 마황가출탕, 뭐 감초 마황탕이니 뭐 이런 거, 뭐 월비가 바나탕이니 뭐 이런 거 씁니다. 그런 거 쓰고, 하지 쪽의 부종에는 이뇨를 시켜라 이렇게 표현해. 이수를 시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신증후군에 보니까 이게 온 전신이 부어요. 온 전신이 붓는데, 그때 이 친구가 잘 되다가, 뭐 그때 저는 인턴이라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뭐 교수님이 하셨는데 결국 트랜스퍼 갔어요. 트랜스퍼 갔는데 지나서 생각을 하니, 이런 게 과연 이뇨뿐만 아니고 혹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은, 발산이 좀 필요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부종은 얘기가 풍론에 뒤에 가면 할 게 이제 부종밖에 없어요. 이제 남은 게. 그 부종 얘기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해서 이 얘기를 잘 끝내보겠습니다. 뒤에 가면 뭐 비증이 있는데, 비증도 좀 확인해야 되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뿅.